자, 1장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들 쭉 정리했고 과제도 해온 상태인데, 자, 심화 개념을 이제 타이틀별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거긴 한데 헷갈려하는 부분이어서 바로 평행이동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가 y는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해보자 라는 거죠. 자,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자. 그러면 봐봐라. x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뭐 대입할 거야? x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죠? 이런 식으로. y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거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지 저렇게 되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하라고 했던 게 요 앞에 곱해져 있는 5라는 거는 곱해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걸 뜻한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5를 2의 몇 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5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의 몇 승? 그치? 로그 2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그 파트에서 배웠던 거, 자, 밑과 밑이 똑같으면 사라지면서 그냥 5가 된다.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래서 5가 2의 로그 2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하고 지금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변형해 보면 5 자리에 2의 로그 2의 5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똑같잖아.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y는 2에 x 플러스 1하고 얘하고 더할 거거든.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의 5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그렇지, 부호 바꿔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지? y축 방향 얼마만큼?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건 그냥 부호 그대로 살려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뭐라고? 평행이동. 어느 방향?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어컨 좀 틀을까? 잠깐만. 리모컨이 어디 있나? 거기 있다. 너가 틀어줘.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두 번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대소관계요. 대소관계에서 y는 2의 x승이라고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자, 요 노란색 볼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y는 3의 x승.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함수는 이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라고. 됐나? 그래서 이 밑을 비교했을 때 밑이 크면 클수록 더 위에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fx라고 하고 요거를 gx라고 했다. 됐죠? 그러면 자, fx하고 gx의 대소를 물어볼 수 있다고 시험에서. 그럼 fx하고 gx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대소가 봐봐요. 요 교점 이게 x는 0이잖아요. 그 0보다 큰 요 양수 파트에서는 분명 요 노란색이 커요. 근데 음수 파트에서는 노란색이 더 작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는 항상 양수 파트 기준으로 외우겠다. 즉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기준으로 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라는 보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x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 이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밑이 크면 클수록 더 작습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더 작아요 라고 표현하셔야 돼. 그래서 범위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보기를 판단할 때는 그래프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아래에서 이렇게 보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밑이 1보다 작아도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요. 이게 f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란색 볼 텐데 요렇게 한번 보죠. 요렇게. 자, 이게 노란색이에요. 둘 다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작아서 다음과 같이 감수함수로 나온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2분의 1의 x승, 하나는 3분의 1의 x승이라고 가정하자면 봐봐요. 자, 흰색이 교점을 기준으로 더 위에 있죠? 이 오른쪽 파트에서요. 오른쪽 파트 기준으로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fx의 밑이 gx의 밑보다 커.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커? 2분의 1이 크니까 fx가 2분의 1의 x승이고요. gx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의 x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대소관계.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든 밑이 1보다 작은 감수함수들은 상관없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밑이 크면 클수록 그냥 크구나,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야. 근데 로그 함수는 정확하게 반대라고 해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잖아. 거꾸로 역자. 성질도 거꾸로입니다. 지금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거꾸로다라는 이야기인데 봐봐. 자, 로그 함수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기본함수가. 그래서 1,0 정점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fx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gx가 있는데 역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gx. 그러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뭐 정점이 교점인데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보시면 f가 더 위에 있단 말이지. 그럼 반대라고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 gx가 로그 3의 x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더 교점 기준 위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라고. 반대라고. 이해갔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여도 마찬가지다. 자, 1,0. 자, 여기가 이제 fx고요. gx 보세요. gx는 뭐 이렇게 하죠 뭐. 이제 반대로 gx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교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파트를 보시라고요. 그럼 gx, 네가 위에 있구나. 그래서 밑이 f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f보다 크다 작다? 작다.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로그 함수는. 그래서 로그.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 비교하시면 이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밑이 2분의 1짜리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밑을 봤더니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작잖아. 그래서 더 위에 있다 라고 보시라고. 항상 교점 오른쪽 기준으로 대소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다 보면 대소 관련된 문제들이 한 2문제인가 있었을 거야. 뭐 안 되면 이따 질문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이거는 수원, 수투, 뭐 미적원 계속 나오던 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자, 다시 한번 복습 좀 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니네가.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구조는요. y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fx의 통으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리니? 어떻게 그려? 원래 함수 그려놓은 다음에 yfx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쵸.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죠. 그런 이유는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야? y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이라고 해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y가. 그러니까는 y가 음수가 나오는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머릿속에 뒤집어 올리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가 요 앞에 붙으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는 무조건 음수인 거 아니야? 그래서 x축 위의 부분을 뒤집어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해야지. 두 번째. 통으로 절대값을 안 씌우고 x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어때?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이라는 건 이거는 y축의 대칭에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얘기네?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그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우함수예요. 무조건 우함수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릴 때는 1단계. 그냥 y는 fx를 그리는데 어디만 그리냐면 이걸 그릴 때 x가 0보다 큰, 즉 오른쪽 부분만 그리시라고요. 이렇게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y축 왼쪽은 어떻게 그려요? 그랬을 때 y축 대칭해서 그리시라고요. 어차피 한쪽 부분만 알면 되잖아. 이게 y축 대칭인 함수라며 우함수라며.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지. 한쪽 방향만 그린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y에만 절대값 씌운 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함수는 자 어떤 특징이 있나? 이 방식대로라면 y의 부호가 바뀌어도 절대값 때문에 식이 동일한 거 아닌가? y의 부호 바뀌는 게 어디 대칭? y제곱에 마이너스 y 내는 게 뭐야? x축. 그러니까 이거는 x축에 대칭시켜도 식이 그대로예요. 식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x축 대칭시켜도 자기 모습하고 똑같아. 이건 x축 대칭인 함수라고. 그러니까 굳이 x축 기준으로 위의 부분만 알면 아래 부분은 그냥 대칭시켜서 그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되 어디? 자, y가 양수인 데만 그려놓은 다음에 x축 대칭해서 아래 부분 그리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x, y 둘 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무슨 특징이야, 대칭이?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되고 y의 부호가 바뀌어도 되고 둘 다 바뀌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x축 대칭도 되고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도 되고 원점 대칭도 되네? 그렇다면 몇 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제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제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다 제1사분면에 있는 거 가지고 대칭해서 그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fx를 그리되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제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칭을 이용해서 그리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 하나 한번 해보죠. 잘 나오는 것만 해볼게요. 자, y는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3 이거에 절대값을 마이너스 3을 할까? 씌워보자. 뭐 이렇게 하자. 8 이렇게 해봅시다. 됐나요? 자, 이걸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를 그리라고. 근데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 2의 x-1승 마이너스 8을 그리겠습니다. 자, 체크해봐. 정점 몇 콤마 몇? 정점은 지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러니까 x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1 콤마 얼마? 마이너스 7이겠죠. 적당히 이 정도 잡을게요. 자, 이 점은 무조건 지나고요. 정근선은요. 절대 될 수 없는 값. y는 마팔이 될 수 없죠. y는 마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점선을 그릴게 일부러. 이렇게. 그럼 요 점이 뭘까요? y가 0일 때 x값, x절편이요. x에 뭐 넣으면? 4 넣으면 4,0 지나네. 그래서 여기가 4겠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저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이라고 한다면 얘는 뚫고 지나가요. 하지만 이쪽 그래프는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거 2번. 뭐 3, 4번 잘 안 나오니까. 나오면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잘 나오는 것만 한번 연습해보자. 2번 한번 연습해볼게. 똑같이. 2에 마이너스 x. 이거에 뭐 이거 한번 해보자. x에만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뭘 그릴 거냐? x가 0보다 클 때를 그릴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야. 그럼 y는 2에 이렇게 절대값 없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됐나요? 정점이 몇 콤마 몇이에? 정점?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2. 아, 이 점을 지나는구나. 정근선은? y는 1. 이게 정근선이네.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이렇게 그리겠지 내가. 그치? 이렇게 그리는데 어디만 그리겠다고? 양수인데만 그리겠다고. y축 오른쪽. x에 0 넣으면 얼마야? 3. 그래서 0,3. 이렇게 지난 건데 여기만 그리겠다고.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지난 건데 여기만 그리겠다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그치. 얘는 특징이 x의 절대값 붙어 있으면 y축 대칭이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뾰족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극소가 되겠고 여기도 극소가 되겠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배운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이 함수 특히나 뭘 물어보냐? 봐봐. 어떤 fx라는 함수가 원래가 있는데 그거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이건 미적분 1에서도 심화 문제 만들 때 기본 개념으로 잘 나옵니다. 봐봐. 원래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뒤집어 올린 거란 말이지. 맞아?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생긴 걸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해? 성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뭐다? 뾰족한 점. 어디가 뾰족해? 4.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죠. 그건 원래 함수가 x축과 뭐 하는 점이다? 만나는 점이다라는 거를 뒤집어 올리기 전에도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가나요? 다만 주의하실 건 봐봐. 봐봐라. fx가 미적분 어느로 간다?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게 fx야. 뒤집어 올렸다고 쳐. y는 절대값 fx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몇 개? 몇 개입니까? x축과의 교점 몇 개죠? 하나, 둘, 셋. 여긴 뒤집어 올리면 뾰족해지지. 하지만 여긴 뒤집어 올리면 뾰족해져 안 뾰족해져? 아니라고. 접하는 데는 제외하셔야 돼. 이해하나? 여기서는 3개라고. 이건 아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건 뭐라고? y는 fx. 와, 누구? x축과의 교점에서요.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값 fx 이렇게 해놓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3개예요. 그런 얘기는 x축과 몇 개 만나요? 3개 만납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단 접하는 접점은 제외하시고요. 접점은 세는 게 아닙니다. 접점은 뒤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해요. 부드러워. 알겠나? 저걸 기억한다라는 거. 물론 좀 더 확장하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좀 더 확장 버전. 자, 이런 꼴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어딜까요? 누구다? y는 fx야.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 이 점은 뭐다? 얘들아, 이걸로 보자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꼴로 보자면 뒤에 빼기 0이 생략되어 있어. 빼기 0, 0, 0, 0이 y는 0. y는 0이 뭐야? x축.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x축과의 교점이라 했잖아. 그럼 확장판이야.
fx 빼기 gx 그러면 fx와 gx의 무슨 점? 교점. 요 두 함수의 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뾰족해진다는 거예요. 저 함수를 그려볼 필요도 이거를 진짜 fx에서 gx 빼가지고 뒤집어 올려서 네가 그려봐 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뺀 거의 절대값이었다 그러면 뭐? 아,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순간 몇 개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두 함수가 미적 1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적 2에서 계속 나오는 거지 뭐. 함수만 바뀔 뿐. 됐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종종 나오는 함수 중에서요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네 번째인가 이게? 로그 함수는 아니고요. 특수항꼴에 지수 함수가 있어요. 봐봐. 얘들아, A의 X승하고요. A의 마이너스 X승의 관계는 뭘까요? 역수죠, 역수. 이 역수인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죠. fx는 이렇게 쓸까? 지금 뭐야? 역수의 합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기본꼴 함수잖아. 이렇게만 나와도 기본꼴 함수지. 두 수 가지고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셔야 돼요. 사실상. 이해했나? 이 함수의 특징으로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얘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 여기다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다고 생각해. 그럼 이게 a의 마이너스 x승이지? 이게 뭐고? a의 x승이지? 그럼 그냥 자리를 바꾼 거니까 원래 식하고 어때?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도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 인정해? 얘들아! 마이너스가 사라졌어! 무슨 함수야? 우함수라고. 이거는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우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봐봐. 뭐 a가요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그리냐? 우함수. 그러면 이거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값.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역수합이 나오면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들. 방정식에서 저게 나오면 계속 이런 꼴이 반복되면 이거 치환해요. 치환했을 때 이 녀석 요거의 범위가 뭐다? 2 이상 바로 나오셔야 돼. 왜? 역수합이잖아. 니네 2 이상인 거 어떻게 알았어? 산술기가 써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이 녀석의 함수값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산술기하 쓰신 거죠?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야? 얘하고 뭐 할 때? 같을 때입니다. 그 같을 때가 x에 뭐 넣으면 같아요? 0 넣으면 같아요. a의 0승이. 그러니까 0일 때, 얘들 봐봐요. 0,2야. 얘가 지난 점 뭐라고? 0,2. 이게 최소값입니다. 최소일 때입니다. 그래서 0,2.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생각해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반대편 우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마치 여러분들이 y는 x제곱 있죠? 이차함수. 그것처럼 그냥 아보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차함수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뭐 폭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지지만 폭이야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이차함수보다. 그런 거 디테일한 거 제끼고 그냥 이렇게 이 함수 보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역수의 합골에서 잘 나오는 그래프는 오히려 봐봐. 역수의 합이야. 왜? 지금 역수의 합인데 분모에 뭐 써놨어? 2 있지. 이제 2를 놓은 함수 뭐 어때? 여기다가 몇 배 한 건데 그냥 2분의 1배 한 거야 그냥. 근데 주로 시험엔 저게 나온다고. 분모에 2.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2 있는 게 주로 나와요.
그럼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야 분자 딱 보자마자 저거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2라고 2 이상이라고. 근데 2로 나눴으니까 최소값이 얼마로 바뀌어? 1. 그래서 0,1이고요. 이 참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불러긴 하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요. 개형도 아셔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하나 더. 특수한 꼴의 지수함수? 그냥 함수라고 합시다. 로그도 가져다 쓸 거여서. 두 번째는 자, 이런 함수야. 지금 역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역수의 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 개형까지. 이렇게 나오면 특징이 뭐냐. 역시 대칭성을 가져. 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 g 마이너스 x.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요. 요게 a의 마이너스 x승. 이건 뭘로 바뀌어? 플러스 x 이렇게 바뀌지? 아, 이 노란색 식 그냥 x자리 마이너스 x 넣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본다? 그럼 여기 앞으로 온다?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빼냈어.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나? 갔어 안 갔어? 이 두 개 중에서 그냥 마이너스 빼낸 거야. 둘 중에 마이너스 묶었다고.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하고 똑같아? 원래 함수하고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내가 괄호 대신에 gx라고 써도 돼? 결국에는 g-x를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뭐하고 똑같아? 마주 x하고 똑같은 거 인정하나? 마주 x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튀어나갔네. 무슨 함수? 기함수다. 그래서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얘들아,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니? 네, 무조건 원점 지납니다. 안 그러고선 기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에 0 넣어봐봐. 0 넣으면 0 되나? 됩니다. 1 빼기 1. 오케이? 그래서 이 개형만 알아두세요. 아, 이거 기함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원점 지나고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있죠? 다음 함수에서 그거하고 같은 개형, 비슷한 개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함수라는 거 좀 알아두시라고요. 됐나요? 이거는 이제 종종 나오는 것이고, 자, 아주 가끔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fx하고 gx를 봅니다. 자, 밑이 2로 똑같죠?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로그함수야. 무슨 관계? 역함수라고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둘은 역함수 관계, 역함수. 그래서 둘은 y는 x의 대칭인 함수라고. 그럼 너희들 기본 개념. 자, 원래 함수하고요, 역함수하고요, 합성하면 뭐가 나옵니까? 항등함수인 x가 나옵니다.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죠. 이 다 배운 거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뭐 나온다? 항등함수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리라고 한다고. 뭘 그리려고 하냐면, 봐봐. y는 f에 gx를 그려놓고 뭔가를 푸세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y는 g의 fx. 분명 둘이 역함수잖아. 이해갔나? 구해보셔도 돼요. fx x자리에 이 gx를 통째로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갔습니까? 밑이 같으면 쓱 사라지면서 뭐가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한 거야? 그럼 빨간색 봐봐. 사람들 역함수니까 합성하면 당연히 x 되겠지. 잘 봐. gfx는 얘네 봐봐. 이 x자리에 얘를 통째로 갖다 넣는 거지. 그럼 로그 2에 x승 이렇게 되나? 그럼 x가 팡 튀어나가면서 얼마? x. 그럼 두 함수는 같은 y가 어차피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y는 x라며.
그러면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같은 그래프냐? 아니야. 아니라고. 문제는 항상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 자,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할 포인트가 뭐냐? 자,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팁은요, 항상 여러분한테 뭔가 함정을 건다면 정의역에서 겁니다. 정의역. 정의역이 뭐야? x의 범위 아니야. 정의역을 대놓고 주겠어? 몇부터 몇까지야 이렇게 주면 쉽지. 숨어있는 정의역을 찾는다. 근데 봐봐, 이거는 분명 fgx인데 연산을 해봤더니 x가 된 거지. 연산을 해봤더니 x가 된 거지. 처음부터 x였던 건 아니거든. 원래 처음은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거든. 근데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굴 따라가냐? 겉함수를 따라가냐? 속함수를 따라가냐? 이게 여러분들이 수초에서부터 배우셨어야 되는데, 원래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를 따라갑니다. 원래 이 녀석의 정의역은 누구예요? gx의 정의역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녀석의 정의역은 fx의 정의역이야. 이해했나? 그럼 자, 봐봐. 아, 이렇게 합성함수 연산한 결과가 x긴 하지만 처음에 생겨먹은 건 항상 정의역은 처음 생긴 함수 형태에서 보셔야 돼. 이 형태에서 x의 범위는 fx의 범위를 따라간다고, 이 함수는. 네, fx의 정의역. 자, fx 봐봐. 지수함수 생각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따로 범위가 있어? 아니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모든 실수 다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란색은, 봐봐. 빨간색은 y는 x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y는 gfx를 그리신 거예요. 이해 안 나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을 보시오. 노란색을 봤을 때요, 이 노란색은 gx의 정의역을 따라가요. 속함수야. 그럼 gx 봐봐, 로그 2x. 야, 로그 2x의 x 범위는 우리가 진수 자리는 무조건 x는 뭐다? 0보다 큰 양수다.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여기는 숨어 있다고. x가 뭐만 그리세요? 양수만 그리세요라고 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저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렸다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어떻게 그린다 저거? 0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고. y는 fgx 그릴 때. 됐습니까? 이렇게 정의역을 가지고 장난치는 함수를 하나 더 볼 텐데, 이거 구별하시고. 봐봐. 보세요. 저도 구별하셔야 돼. 자, 저거까지 할 거야. 자, 봐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개 구별하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나, 이게 미적2는?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 때문에 등급 컷이 다 갈리는 거야. 한 등급이 이런 거 하나 아냐, 모르냐 때문에 1이냐, 2냐, 3이냐, 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라니까. 보세요. 2가 여기 앞으로 팍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2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얘하고 탕 곱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서 이거 구할 때 로그 2x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 로그 함수는 뭐? 위아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어서 위아래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3도 앞으로 팡 튀어나가면 뭐야? 사라져서 로그 뭐? 2x. 그래서 fx하고 gx는 어떤 함수야? 같은 함수지?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여기에 망필이 있어요, 망필.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같은 함수 아니에요. 식이 같다고 같은 함수 아니. 정의역까지 같아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냐면, 변형된 식에서 보는 게 정의역이 아니고,
변형되기 전에 처음 주어진 식에서 보는 게 정의역이라고. 내 마음대로 변형한 다음에 변형식을 보고 아 이건 정의역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원래 주어진 거에서 얘가 진수예요. 이해갔나요? 요 아래 거는 얘가 진수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진수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x제곱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이해가? x제곱이 양수려면 x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음수여도 돼 심지어. 그래서 얘 정의역은 뭐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럼. 이게 봐봐. x의 세제곱이야. x의 세제곱이 양수려면 x는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는 얘는 x는 양수여야 돼.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상태에서 변형식에서 봐도 이 자리 x는 양수하니까 어때요? 똑같죠? 다만 얘는 똑같아요.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놔도 얘는 이 자리에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x제곱이 양수일 때나 x가 양수일 때는 둘 다 양수, x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위에 거라고. 위에 거. 위에 거는 x의 제곱이 양수여야 된다는 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여기 심지어 음수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음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여기는 x에 음수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음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러분 센스 있게. 자, 이거 탕 하면서 없어지면서 여기에 양수 들어가고 음수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지. 그러면 음수가 들어가도 되잖아. 얘가 잘 기억합니다. 뭐냐? 예전엔 상관이 없었지만 보세요. 자, 봅니다. 이런 꼴이 등장했어요. 그럼 n을 팡 튀어나오면서 n이 사라지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로그 x라고 쓸 텐데 실제 그냥 로그 x라고 써도 될 때가 있고 절대값이 생길 때가 있다. 수투에선 이런 디테일은 없었죠. 근데 이제 함수니까 디테일이 생겨야 돼. n이 탕 튀어나오면서 그냥 x냐 아니면 절대값 x냐 사라질 때 그건 누가 결정하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홀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생기고요. 홀수인 경우에 절대값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할 때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셔야 돼. n이 뭐면 n이 홀수이면 그냥 마음대로 없애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범위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n이 뭐면 n이 짝수면 없어질 때 뭐가 생긴다? 앞으로 튀어나갈 때 뭐가 생긴다? 앞으로 튀어나갈 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앞으로 튀어나갈 때 뭐가 생긴다? 절대값이 생긴다. 항상 요 위에 있는 수가 짝수인 경우는 앞으로 팡 튀어나올 때 뭐가 생겨? 절대값이 생겨. 외우셔야 돼.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봐봐요. gx 그리세요. 그럼 기본 함수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g예요. 됐나요? fx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 초록색으로 그려보자면 이게 절대값이 붙어있다고. 그럼 아까 이거 절대값 붙어있을 때 어떻게 그린다고? x가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무슨 축대칭? y축대칭이니까 이렇게 우함수 이렇게 그려놓으셔야지 이게 이 녀석 그린 거다라는 거. 납득을 했나? 오케이. 여기까지 아셔야지 그래도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 개념하고 여기 심화 개념까지.